아무리 편한 부모 자식 관계도 성인이 되면 가끔 한 번씩 보는 게 좋듯이 인생은 독고다이다. 그리고 인간의 특성은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이 최고로 좋은 것이다. 혼자 즐기는 것이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 이것이 곧 즐거움이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이다. 이는 90대 인생 선배가 점점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조언입니다. 나이 들어 사람들이 주변에서 없어져 갈 때 그 빈자리는 종종 외로움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그런 외로움은 때때로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변해가는 것을 받아들임이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라서 외롭다고 생각하기보다 혼자여서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유튜브 보고 TV 보고 걷기 운동하고 잠 잘 자면 시간이 너무 잘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외로움이 주는 선물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이름의 선물입니다. 이는 즉 나이가 들수록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먼지가 쌓인 책장에서 오래된 책을 꺼내 읽을 수 있고 계속 미루던 취미를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볍게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 또한 생깁니다. 이렇듯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챙겨야 합니다. 자신을 챙기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하여 나이 숫자를 생각하지 말고 운동으로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의상도 젊고 품위 있게 본인을 위해 선물도 하면서 멋지게 소풍 즐기다 미소를 띄우며 떠난다면 그리 슬픈 인생이 될 수 없겠죠. 더 나아가 우리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도서 인생의 태도를 통해 주변에 사람이 없이 혼자가 되어도 후회 없는 여생을 보내기 위해 가져야 할 3가지 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라.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들은 미지의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평소와 다른 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있는 걸 두려워하죠. 이들은 안전을 원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표상하는 것에는 투덜대고 불평합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새로운 생각을 피하고 익숙한 일들만 계속하려 합니다. 또한 이들은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선입견들은 10중 8구 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저기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일이라면 나는 즉시 거부할 거야. 너무 무서워라는 생각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미지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납니다. 이들은 새로운 마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들은 인생의 특정 시기에 직업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섭거나 실패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지의 것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미지에 맞닥뜨렸을 때 무척이나 들뜬 듯 보이기까지 하며 심지어 그것을 추구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 목록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가두는 사람은 외국어 공부 같은 건 꿈조차 못 꿉니다. 내가 외국어를 못하는 건 고등학교 때 못 배워서야 하는 식으로 말하죠. 깨달은 사람은 90세의 나이에도 외국어 강좌 목록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스페인어를 배워보고 싶구먼. 전에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 그러고 나서 수업에 등록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웁니다. 공원을 맨발로 걸어보세요. 해변에서 누워보세요. 무엇이든 평소 하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다짐해보세요. 행복한 유년 시절을 갖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절대요. 자신의 유년 시절이 싫다면 이제 고치면 됩니다. 난 어릴 적 놀이동산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 라고 말하고 싶은가요? 많은 사람들이 68살이 되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주위를 맴돕니다. 놀이동산에 가고 싶은데 만일 당신이 3살이나 6살이라면 혼자서 갈 수 없겠죠. 하지만 지금 당신이 놀이동산에 가는 걸 막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활짝 열려 있어요. 입장료만 내면 들여보내줍니다. 당신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실패란 판단일 뿐입니다. 사실은 무척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전 수없이 실패해봤지만 그것을 동기로 삼았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삶에서 수없이 기꺼이 넘어져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벌떡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고 이렇게 말하죠. 이건 잘 안 되네.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나요? 1만 번이나 시도했지만 상업적으로 유용한 전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에디슨 씨, 무려 1만 번이나 실패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당신처럼 유명한 사람에게는 무척 끔찍한 경험일 테죠. 기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실패라니요. 오늘 저는 전구로 사용하지 못할 1만 번째 방법을 알아낸 것뿐입니다. 타인의 생각은 타인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란 그저 의견일 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늘 가장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며 그들이 의견이 늘 진실도 아닙니다. 최소한 나의 진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판단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의견은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날 상처 입힐 수 없고 날 파괴할 수 없으며 나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우리는 자신을 가여운 사람으로 만들 수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둘 다 드는 힘은 똑같습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 부인 엘리노어 루스벨트가 한 말입니다. 누구도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고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안에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자신이 홀로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을 좋게 느낀다면 홀로 있는 것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멋진 일이죠. 당신이 지금 그토록 멋진 사람과 함께 있을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늘 빈자리를 채워줄 다른 누군가를 찾아다닐 겁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모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해결책은 외부의 누군가나 뭔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만큼이나 해결책 역시 자기 안에 있음을 압니다. 생각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찾으면 늘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인종차별이 퍼져나가는 걸 보고자 한다면 정말로 그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반대로 인류애가 세계 구석구석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싶다면 역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전적으로 내가 믿기로 한 것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딱 한 가지만 바꾸면 우리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말입니다.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감정은 생각에서 온다. 그러므로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좋지 않은 감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죄책감, 걱정, 후회, 자기 부정,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 등 모두 생각에 대한 감정적 반응입니다. 자신을 가두는 이런 감정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미쳐버릴 것 같은 환경에서도 차분하게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반응에 책임을 집니다. 계산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하지도 않고 감정 없는 사람처럼 굴지도 않습니다. 그저 세상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방법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어떤 일에도 건전한 반응을 하도록 연습하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감각할 필요도 어떤 의미가 될 필요도 관대하고 사려 깊고 친절한 사람으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계속 해왔던 말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각자가 한 선택만이 정답입니다. 스스로 한 선택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 역시 신체적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되는 존재입니다. 늙어가는 신체적 형태는 나의 일부일 뿐 내가 늙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저 삶에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체는 서서히 쇠약해지고 예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그 대부분은 생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체에만 온 정신을 쏟으면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난 쇠약해지고 있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체가 아니라 생각을 나 자신으로 간주하면 절대로 쇠약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감정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죽일 수 있는 건 껍데기뿐입니다. 우리가 껍데기가 아님을 알면 우리의 의식 역시 죽지 않습니다. 전 인생이라는 총체적인 활동에서 이런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내 신체가 늙어간다는 이유로 변화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 안에는 소년이 있고 전 그 소년의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저는 제 신체가 늙어가는 것에 그 어떤 영향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름이 하나 더 늘어나고 내 몸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저라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삶의 목적은 현재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미래나 과거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을 목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머릿속에 정말 담고 있어야 할 개념, 자아에 휘둘리는 사고방식에 벗어나게 해줄 개념은 바로 현재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 지금의 즐거움이나 목적을 나중으로 미루기보다는 매일을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할 겁니다. 뭔가를 얻어내려면 목표와 계획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여정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 다른 과정들도 중요합니다.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계획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느 정거장에 언제 도착할지를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길을 나서자 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무척이나 흥미로운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이를테면 다음 날 로데오 경기가 열릴 예정인 곳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 날 경기를 보고 싶은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전에 세워둔 계획과 목표들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 융통성 있는 적응 전략을 펼칠 수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부터 5년 후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다는 바람은 지금 이 순간, 이 육신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 자리에 있을 거라는 추정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겐 그걸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해온 일은 그저 한때 당신이 했던 선택들일 뿐 우리에게는 언제나 마음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고유성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따라서 누구도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할 순 없습니다. 당신은 고유한 생명체이며 누구도 당신 머릿속에 있는 걸 알 수 없고 당신이 행동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 인생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삶을 즐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 인생의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 들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인생을 희생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정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순물을 기르는지 어떤 농약을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정원은 내가 그리는 방식으로 일구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변화를 도와주는 4가지 질문입니다. 삶이 6개월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무엇을 할까요? 앞으로 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할 건가요? 같은 일을 계속 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 볼 건가요? 누구에게도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6개월보다는 오래 살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남았다고 해도 인생은 여전히 짧습니다. 그 시간에 뭘 할 건가요? 전에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보고 싶은가요?
즐겁게 웃으며 살고 싶은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가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가요? 어떤 답이 튀어나오든 그것은 많은 말을 해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그걸 하는 위험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그냥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살았던 곳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어디에 살까요? 어떤 지역에서도 살았던 경험이 없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거대한 지구상에서 우리의 집이라고 부르는 곳을 살펴보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느 곳이 좋은가? 그러고 나서 다시 물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거기에 가지 않은 거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인가? 불안이란 오직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서 그것을 하고 잘해나가고 성공한 기분을 느낀다면 어디서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혹은 부모가 이곳에 이주해 왔다는 이유로 어떤 지역에 계속 머물지 마세요. 어디에 살지 왜 스스로 선택하지 않나요? 시간을 잴 다른 능력이나 시계가 없다면 몇 시간 정도 잘까요? 8시간, 10시간?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잠에 대한 한 실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실험 참가자들은 몇 주 동안 지하 벙커에서 지내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그 어떤 도구도 없이 어둠침침한 조명 속에서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식사를 했습니다. 원하는 때 언제든 잠을 잘 수 있었고 잠을 잔 시간은 기록되었습니다. 하루 중 몇 시인지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과연 잠을 몇 시간이나 잤을까요? 하루 평균 4.4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잠을 자거나 졸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어째서 일찍 일어나야 하지? 일어나서 어떤 거지 같은 일을 해야 할까? 그냥 이대로 좀 더 잘 수 없을까? 아, 10시내 졸릴 시간이군.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필요하다면 잠을 자지 말라고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시계나 달력, 기타 일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맞춰 삶을 살도록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다면 어떤 성격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우리는 매일 자신의 성격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성격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나서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더 섬세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좀 덜 예민해지고 싶은가요?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내향적이거나 내면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오늘 그것을 선택한다면 어떤 성격,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지금까지 도서 인생의 태도를 통해 후회 없는 여생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할 3가지 태도와 변화를 도와주는 4가지 질문을 알려드렸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 곧 정답입니다. 그 생각대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맘 편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변화하고 성장하는 여생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변화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한 가지만이라도 지금의 나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후회 없는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